자,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메스를 든 사냥꾼의 주역 박주현, 박용우, 강훈 배우님 모셔볼게요. 아, 운동이요? 진짜 미친 듯이 했죠. 촬영 들어가면 점점 세죠? 눈도 약간 점점 더 이렇게 뚜루루루 돌아. 진짜 무섭다. 이 드라마가 끝나는 거의 에필로그에서 그게 어떤 건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건 뭐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딥브레이 프리. 포스터가 정말 이 선배님이 표정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네요. 딥플의 이프리 MC 존박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이프리가 뭘까? 이프리는요, 디즈니 플러스 속 모든 작품을 다양한 시선으로 이리저리 뜯어보며 입으로 풀어보는 그런 콘텐츠예요. 이렇게 혼자 입을 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떠들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입 친구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메스를 든 사냥꾼의 주역 박주현, 박용우, 강훈 배우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기하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작품 속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제가 TV 속에 들어온 것 같네요. 자,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메스를 든 사냥꾼 배우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메스를 든 사냥꾼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경 쓰시고. 메스를 든 저 말할게요. 아니,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메스를 든 사냥꾼에서 정정현 역을 연기한 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아니, 네, 선배님. 이게 여기- 사실 그 아, 이게 로고가 나와야 소품입니다, 돼서? 소품. 로고가 나와야 돼서 그런 건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배우님. 아, 이렇게 하지 뭐. 예, 예. 어디요? 너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야? 야, 저걸 어떻게 알아? 아, 새로운 앵글이다, 새로운 앵글. 배우 박용우고요. 메스를 든 사냥꾼에서 윤조균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작품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구나. 맞아요. 조금 앵글이랑. 이스터 에그처럼 네, 곳곳에 숨어 있죠. 우리 소설도 있다, 소설도. 그러네. 메스를 든 사냥꾼이 저희가 소설 원작이거든요. 알고 있죠. 그래서 책까지. 이렇게 오늘은 세 분을 모시고 메스를 든 사냥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메스를 든 사냥꾼이 어떤 작품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 아니 맨날 저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건 다 주연시켜. 자, 메스를 든 사냥꾼은요, 여러분. 연쇄살인마 밑에서 살아온 서세연. 아빠한테 혼나면 안 돼. 손자국 남기면 안 돼. 서세연이 커서 천재부검이가 되는데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아빠의 흔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과거의 악연들이 막 얽히고 설키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재밌게 한다.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니까요. 지금까지 일단 몇 회 정도 공개가 됐죠? 저희 지금 8회까지 네, 8회까지 나왔어요. 아마 한창 요즘 쫀득쫀득할 아주 때. 흥미진진한 때잖아요. 그렇죠? 쫀득쫀득할 때. 네, 드디어 이제 그 두 캐릭터가 만나서 네. 네. 저희 감독님이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화가 9화거든요. 그 직전에 이렇게 또 안달나게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공개된 내용부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까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장르물로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장르물만의 매력이 있다면 뭔가 그 긴장감, 스릴,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는 되게 오랜만에 이제 3년 만에 복귀작이신데 이 작품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뭐 단순하게 대본이 재밌었고요. 숨겨진 에피소드들의 이제 내용들이 계속 뒤에 연이어서 나오니까 계속 궁금해지고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 네. 또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 장르물을 도전하셨는데. 일단은 한 번은 해보고 싶었고 장르물이라는 거를 해보고 새로운 싶고 도전. 워낙 얼굴이 좀 순둥순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대본이 재밌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 역할은 처음 아, 네, 맞아요. 시잖아요. 생각하는 저. 네, 좀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운동도 좀 하시고 아, 그렇게 운동을 하진 않았고요. 자, 다시 갈게요. 네네. 아, 운동이요? 진짜 미친 듯이 했죠. 네, 정말 하루에 2번씩 PT를 받으면서까지는 안 했고요. 네. 이번 작품으로 네. 많은 변신 성공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찜찜하게 표정을 지으시죠? 모르겠어요. 변신에 성공했는지. 성공했어요. 아, 성공했어요? 제가 같이 연기했잖아요. 너무 충분히 연기 변신 많이 하셨고. 다행히도 저희 드라마가 좀 겨울 배경이어가지고 옷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좀 몸집이 커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더 살을 찌우려고 했었고. 네. 항상 좀 이렇게 맞아요. 러블리하시고 그리고 좀 남친 스타일의 역할을 많이 아, 하셨다는 네, 거. 맞아요. 이제는 좀 상남자로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우리 대본이 그런 게 좋았어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확 잔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너무 무섭다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장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몇 잔인한 장면들을 보는데 야, 이런 장면은 정말 처음 본다. 어떤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 살들이 꼬매져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약간 섬뜩한 장면인데 근데 그 덕분에 시청자들이 훨씬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또 박주현 배우님은 메스를 든 사냥꾼으로 칸 시리즈 네, 이제 초청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좀 제 작품으로 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네. 근데 또 해외 팬들 앞에서 그걸 상영하니까 사실 긴장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린 거야. 같이 보는데 끝나고 사람들도 다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많이 왔었어요? 네, 많이 왔었어요. 매진됐었어요. 아, 진짜. 네. 잘 먹힌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에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서세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의 속내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소개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인 것 같나요? 어떠세요?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지만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반항적이고 기피적인 성향이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공감이 가지 않고 반사회적 인격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8회 이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이제 쭉 연기를 하시면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약간 주변에서도 요즘 좀 차갑다 뭐 그런 소리는 안 들으셨나요? 많이 들었어요. 저가 원래 엄청 밝고 감정 표현이 엄청 이런 사람인데 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다 변했다? 톤이 이렇대. 톤도 이렇고 너 표정 변화도 너무 없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애들이랑 만나서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러진 않았죠? 친구들한테. 그쵸. 선배님도 굳이 나는 공격하시진 그냥 가만히 않았죠? 있는데 누군가를. 되게 화나 보인다고 그러고. 저도 나도 답답하지. 입으로 푸는 캐릭터 프로필이라는 이제 저희 코너가 있는데요. 이제 작품에 몰입하려면 등장 인물부터 이제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캐릭터 프로필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거를 같이 보면서 입으로 풀어볼게요. 자, 서세현이 MBTI가 일단 ISTJ, 저랑 다 다르거든요. ENFP세요? 네.
내가 N이니까 세연이는 S, 내가 F니까 세연이는 T.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생각해도 살아온 삶 중 한순간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니가 죽기 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저 아빠를 또 만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고 평범한 인간의 삶이 뭔지 알려준 사람이 언니예요. 하나, 둘. 그래서 언니가 죽기 전으로 돌아가면 언니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어서 자, 윤조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나의 관심사, 내 인생의 최종 목표까지 모든 답변이 딸 서세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딸이죠. 네. 진짜 무서워. 우리 부산에 계신 아빠가 그래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화하면 좀 받아. 피하지 말고. 이 윤조균이 딸에게 집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한 존재가 필요한데 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윤조균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신 영상들이나 뭐 자료들 뭐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뭐 아무래도 제가 직접 뭐 사람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럴 수가 없기 할 수는 때문에 없죠. 네. 이번 역할은 확실히 상상력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필요해서 실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들을 주인공으로 한 뭐 시리즈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 좀 봤죠. 그러셨군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훈 씨. 자, 강훈 씨의 캐릭터 정정현이고요. MBTI 잘 몰라요라고 적어주셨고 관심 없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MBTI를 잘 모릅니다. 네. 만약에 주현 씨가 좀 약간 추측을 해보자면 E, E, N, N. FJ. ENFJ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그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고 오, 너무 MBTI 잘 아시네요. 제가 잠깐 좀 심하게 빠져가지고 정말 이름이 정정현이잖아요. 네.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특기와 취미가 사건 조사와 사건 조사.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 열정이라고. 네, 그거 하나. 열정이요? 네. 꽂혀가지고. 아, 내 인생의 최종 목표 범죄 없는 대한민국. 야, 이건 뭐 정말 맞죠, 뭔가 맞죠. 대범한 인물이네요. 네, 맞아요. 네. 엄청 큰 인물입니다. 센스 있다. 네. 자, 이렇게 또 배우님들한테서 직접 캐릭터 소개를 들으니까 훨씬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와, 파란 통. 오랜만이죠? 야, 파란 통. 이 파란 통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옥이죠, 이거. 이거 지옥이고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물건이죠. 아빠한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즐거운 출근길? 즐거운 출근길. 정정현한테는 저한테는 뭐 단서. 단서. 그래서 오늘은 이 파란 통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5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파란 통에 이어져 있는 실을 잡아당기면 이제 뭔가 딸려올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할게. 강우 씨 먼저.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메스?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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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주 귀여운 메스로 준비를 했어요. 귀여워. 이 메스에는 세연의 이니셜이 또 그쵸. 적혀 있고 세연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의미가 되게 큰데 부검의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똑똑하면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언니의 유해를 찾고자 부검의가 된 사람이고 과거의 어떤 죄를 조금은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어떤 원한이나 아니면 그런 어쨌든 그런 걸 조금이라도 내가 풀면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한 구석에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메스가 엄청 크죠. 나의 무기이자 날 잡아주는 존재이자 나를 지키는. 그리고 이제 극 중에 세연이 가끔 메스를 갖고 바닥을 긁잖아요. 그거는 원래 이제 대본에 있었던 건 아닌데 아, 그럼 주현 씨께서 네, 이게 어떤 다른 액팅이나 무언가를 이용해서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딱 메스는 내가 늘 지니고 다니고 언제 어디서든 줄 수 있는 나를 또 지키는 도구니까 이걸 좀 긁거나 뭐 얘를 좀 활용해야겠다 해서 나온 씬들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게 디렉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주연님께서 디렉션은 아니었고 이제 먼저. 그렇게 한번 찾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후반 가면서도 감독님이 이때도 메스 한번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사운드가 또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쇠잖아요. 네. 쇠와 쇠가 부딪혔을 때 나오는 그 소름 돋는 소리도 저는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내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소리가 필요해서 긁은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소리를 내기 위해.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실뭉치. 아, 실뭉치. 또 훈이가 또 예쁘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예쁘게 해놔요. 화음을 잘 해놔야지. 지금 많이 심심했나 봐. 자, 실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생은 틀렸다고 보고요. 정말 태어나기 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 네, 정말로 이게 악연이라는 게 그래서 있나 봐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지가 않아. 이 피로 이어진 인연은 저는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조균이 해부한 시신을 다시 꿰매는 그 아, 왜 그걸 다시 꿰매는 거예요, 제 하나의 남자처럼. 그 자기의 이제 충실하고 너무 즐거운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성껏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만나자.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탑차. 진짜 비슷하다. 비슷한 걸 고르셨네.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몇 달 전에 여기서 작업했는데.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걸 고르셨네. 저 안에서 조균이 정말 많은 나쁜 짓들을 하죠. 맞아요. 운전하기 너무 힘들었어. 촬영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를 개조를 해서 이걸 이렇게 넓혀놨어요. 이렇게. 그 뒤가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옆에서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가 막 이러면서 그게 수동인데 기어가 안 먹혀.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 초반에는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린 딸을 조수로 두신 거예요? 처음에 이게 살인의 동기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 살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어린 딸이 되게 차분하게 피를 닦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시작을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첫 살인이랑 이게 연결이 돼서 그리고 조규는 지금 이제 용천 클린 세탁소 사장이잖아요. 예, 항상 깔끔한 옷을 입고 예.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 세탁소인가요? 감독님이랑 아이디어를 낸 건 네. 나중에 그 살인 장면이 나올 때 그 밝은 옷에 피가 이렇게 꽃잎처럼 확 튀어오를 때 그 파스텔 톤의 밝은 옷을 입자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생각은 나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2개 있어. 그거 뽑고 싶어요. 요거요. 네. 초코바입니다. 초코바. 네. 드시겠어요? 좋아합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린 아이를 보고 이제 정연이 감싸주잖아요. 네. 아니 이 녀석이 초콜릿을 훔치잖아요. 초콜릿이요. 이런 놈들이 나중에 범죄자 되고 칼로 막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때 정연의 마음은 어땠나요? 제가 경찰이 된 이유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경찰이 나를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돼야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봐줬으면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경찰한테 그런 도움을 받고 나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딱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연이 조균을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좋은 이미지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 의구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나요? 맨 처음에는 일단 경찰서 사람들이 이쪽에 왔는데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와서 노가리만 까고 있고 저는 우연치 않게 본 곳에서 이제 범행과 관련된 물품들이 보였던 거죠. 그냥 저는 단서들과 비슷한 것만 있어도 용의자의 후보에 놓고 하는 건데 딱 그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늘 프로 같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입으로 푸는 촬영 비하인드입니다. 사실 작품이 꽤나 어둡고 이제 시종일관 심장이 좀 쫄깃해지는 무드잖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땠어요? 세연이가 초반에는 단독 씬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가 난 사람만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야. 아 어떡할까 너무 외롭게 막 혼자 메스로 돌다가 아빠랑도 전화로만 하고 네. 그 전화도 어쨌든 저 혼자 연기하는 거거든요. 벌써 아빠 목소리도 까먹은 거야? 섭섭하다. 그래서 나도 그랬나? 그 아역 배우들 만날 때 나도 너무 반가운 거야. 혼자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역 배우들 만나서 장난치고 이렇게 이게 좀- 피가 다 가짜 피거든요. 네, 네. 이게 되게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고 되게 달다고 같이 찍어 먹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약간 또 아이들이 선배님 무서워할까봐 좀 잘 근데 챙겨. 아무래도 또 역할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노력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어서 네네.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형사팀이 되게 웃겨요. 네. 승수 선배도 너무 웃기고 진짜 웃겨서 촬영 못한 적 들어가기 한 많았잖아. 3초 전까지 떠드세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혼란을 준 다음에 너 해봐라. 그럼 제가 웃어요. 근데 딱 밤 11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네, 체력이 그때 빠져서 이렇게 졸고 계세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말 저는 NG를 제가 살아생전에 저는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많이 대사가 어려웠어. 대사도 많이 두 틀리고 번 대사들이 제가 막 브리핑을 하는 장면들이 좀 많으니까 풀어서 써 있긴 해도 난 그것도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많았어. 또 두 분은 이제 아빠랑 딸 역할이지만 뭐 몸싸움, 액션씬도 있었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몸싸움한 것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관계가 지금 딸이잖아요.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니까 이게 화면에서 보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고 그런 장면보다 훨씬 잔인했어. 근데 선배님이 진짜 지금은 저러신데 이제 촬영 들어가면 몰입이 엄청 세세요. 아니 연기니까 그거는 아니, 그렇긴 한데. 연기를 해야지. 이제 저희가 몇 번을 찍어야 되잖아요. 촬영 특성상. 점점 세죠. 네. 점점 세지고 눈도 약간 점점 이렇게 뚜루루루 돌아가는 게 보여. 그래서 와 진짜 무섭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표정만 보면 표정이 와 그때 그런 리얼한 연출 덕분에 시청자들이 훨씬 이제 몰입감 있게 매일매일 다음 편을 기다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스포 가능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둘이 이 드라마가 끝나는 거의 에필로그에서 묘하게 다시 만나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이상하게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프리의 이프리 첫 회 시간이었고요.
장르물 맛집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보이는 신작 메스를 든 사냥꾼 새 주인공분들 박주연님, 박용훈님 그리고 강훈 배우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밌고 또 우리 셋이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얘기를 하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내가 분위기를 올려놓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요?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게 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또 끝까지 보셨으니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디즈니 플러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